산호섬 사람들은 이 자연의 주술을 거는 이유는 다 기술로 다 했는데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힘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기술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자연과 맺는 관계 방식이니까 자연과 맺는 관계 방식으로서 기술과 주술을 다시 정의해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까 이런 거죠. 은유를 많이 쓰죠. 지시관계가 은유죠. 이것은 책이다. 이것과 책을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유는 다른 걸 같다고 보는 거,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환유는 저게 닮았는데 다르다죠. 그래서 아까 그 신하가 고구마, 예를 들면은 그 바나나를 타이트 옆에 둘 때, 타이트, 바나나처럼 되라는데, 바나나가 되면 안 돼.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바나나가 되면은 콩 심은데 콩이 나야지. 팥이 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차이들의 세계 속에서 또 인적 관계의 배치를 보는 사고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 주술을 하는데요. 주술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그다음에 일단 98쪽에 98쪽 같은 경우가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어, 이거 95쪽 같은 경우에가 말인데 혼합물 사이에 넣고 도끼에 뭐 깔고, 그러니까 말을 물건으로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레코딩 장치가, 이 보이스 레코더가 다 여기 있고, 그래서 도자기 안에 막 넣으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언어를 되게 물질적으로 지금 보죠. 그 일생이 쓰신 첫 번째 이게 분리되지 않은 것 같다. 요게 참 이게 되게 우리한테, 동아인류학을 공부하는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동아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 인류학이고, 말하는 인류, 쓰는 인류, 듣는 인류, 읽는 인류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해보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말에서 물질적인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바나나처럼 자라라 이렇게는 또 주소를 하는 게 아니고 바나나를 갖다 놓고 거기 말하고 또 무슨 움직이고 이 지금 말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여기서 이 일세면태도 되게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98이 뭐냐면 이 밑에 둘의 사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대충 본다는 거예요. 주술사가 막 뭐 하면 이게 전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있었죠. 주술 의뢰를 하는데, 그 창고에다가. 근데 제일 중요하다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물건이 있었잖아요. 단인가요? 그게 그렇게 주술에서는 중요하게 얘기되는데, 실제로 좀 사소하게 취급되는 물건들,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아주 일상적인데, 뭐,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요란법석 떨지 않은 와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일상이 되게, 그러니까 성과 속이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요 지점에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104, 104쪽에, 104쪽에가 이제 그 주술사가 금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기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어쨌든 안 먹고, 그러니까 입도 닫고 성기도 닫는 거예요. 열면 안 되죠. 여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하잖아요. 이거
지금 맞나요? 또 까먹었네. 아, 맞을 거예요.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 듣기 싫으면 막 이렇게 이제 먹을 거를 주시면 됩니다. 먹어, 맛있지? 이러면 두 개 한꺼번에 못 해.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지. 이런 거를 소설가들이 비유를 많이 써가지고 크루토 함순의 굶주림이라는 소설, 그 다음에 카프카의 단식관대 이렇게도 있네요. 근데 주술사가 이렇게 이제 위도 맞고 아래도 막았다. 그럼 이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술, 그 다음에 어, 있습니다. 그까지 해가지고 주술에 대해서 뭐 더 있겠습니다만 다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주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영과 이제 말을 끝내볼까요? 그러면 유리쌤께서 음, 자, 일단 유리쌤 다 읽어주시죠. 고구마, 인류, 말이지, 고구마. 고구마, 기근을 막아줄 구원작물로 백인들이 들여온 고구마에 대한 토착민들의 냉담한 태도를 주술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산호섬에서 외를 중인 고구마에는 주술이 없다. 농경의 각 단계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농경 주술의 체계 속에서 고구마는 자리가 없는 것이다. 토착민의 신화체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산호섬에서 고구마는 신화적 기원이 없다. 이는 우주적 근원에 닿아 있지 않은 근본 없고 수준 낮은 사물이라는 뜻이 된다. 고구마는 기근이 닥쳤을 때 아사를 막아줄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돼지에게 던져준다. 인류. 인류학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생물학적이고 개체적인 인간 개념과 다르다. 인류학의 인간관에서 자연충의 개체는 비인간이다. 공적 주술의 메시지를 체화한 사람만이 인간이다. 인류학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주술적이고 공적 충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술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사람인가? 그들도 사람이다. 그 사람들 역시 자연층위를 넘어 주술층위에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외국어를 쓰거나 발음이 다르다는 등으로 식별하는 것에 비해 물리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신화 주술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문화적인 구별이다. 다른 주술에 속한 사람들과는 부족 간의 교역 관계로 엮는다. 자기와 다른 것과 관계를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내고자 애쓰는 것 역시 인류학이 말하는 사람의 일이다. 말이지, 주술과 신화는 이야기다. 주술의 공공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언어의 지위가 높고 말의 품위가 깃든다. 주술은 메시지를 발화한다. 상위 수준의 말은 기본적으로 앞을 향한다. 공동체나 조직의 리더는 앞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진단만 해서는 집단을 끌고 가지 못한다. 샤먼은 미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이다. 농경주술에서 배고픈 시기에는 포만의 시기를 말하고 수학계에는 절제에 대해 말한다. 치료주술은 병이 아닌 병에서의 회복을 말한다. 수련하는 사회에서 미래는 회복이기도 하다. 공적 주술에서 말하는 악이란 사적 이익이다. 여기에 이기고 싶은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결부된다. 그런데 경쟁심과 과시욕은 사회적 감정으로 활동의 심리적 동기다. 주술은 이러한 인정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을 고도로 조절한다. 사적 이익으로 향할 수 있는 동기들을 타인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설계한다. 가장 좋은 수확물은 일상적으로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으로 보낸다. 타인에게 보내는 식량의 경작 분야만이 경쟁과 허용이 배출되는 통로가 된다. 사적인 감정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는 사례로 산호섬 사람들의 결혼 제도를 들 수 있다. 가구 단위 생산물의 절반은 내부가 우두머리인 외가로 보낸다. 그 가구의 그 가구의 아들들이 자라면 외가를 승계한다. 한 가구의 가장은 자기 부인과 아이들에게 감정이 끌리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감정과 재산이 흘러드는 방향을 따로 두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 형태는 모계 친족제, 여성의 혈통 계승, 와 부거 결혼제, 남편의 집에 거주가 결합된 형태로서 사적 영역에 강력한 중심이 발생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거절한다. 산호섬의 아버지들은 프로이드의 핵가족 삼각형을 모른다.
그들은 극히 억압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뭘 좀 쥐어주고 싶으며 눈을 속여야 할 정도다. 감정과 재산을 분리하는 것은 부자관계 유착을 막는다. 거리가 조정되어 광기 어린 애착이 아닌 다정한 우정의 관계가 발생한다. 아버지들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자라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데리고 다니면서 기술들을 전수한다. 이에 비해 아들들과 외삼촌의 관계는 엄격한 후계 관계다. 한 사회의 물질적 관계 이면에서 사회관계가 드러난다. 산호섬은 사적인 이익을 경계하는 사회다. 가장은 수확물을 처가로 보낸다. 처가에선 당례를 보낸다.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세습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한다. 처가의 경우 남녀 형제의 근친상간 터부로 운우의 물리적 거리를 벌린다. 아내는 처가의 혈통을 이어가고 자식들은 처가의 우두머리인 매형의 지위를 물려받는다. 추장은 모든 것을 가지지만 자기 것이 없다. 모든 남자는 처가에 재산을 보내는 의무를 지는데 신분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추장은 개인 창고를 둘 수 없다. 추장의 창고는 공적이며 모두에게 과시 및 감시의 대상이 된다. 정해진 시기에 채우고 사적으로 채울 수도 없다. 추장은 자식 것이 없다. 추장이 자기 것이 없으므로 가난한가? 산호섬의 이진법은 포만 대 배고픔이다. 식량이라는 물질에 대한 욕구는 정서적 욕구, 인정욕망, 풍족감에 대한 추구의 표현이다. 추장의 크고 멋진 창고에 그득하게 쌓인 식량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그것은 추장을 둘러싼 관계들의 물질적 표현물이다. 관계가 포만한 것이다. 큰 얌들이 넘치도록 채워진 추장의 창고를 보면서 산호섬의 토착민들은 포만을 경험한다. 그 뒷부분에 이것도 참 좋았고, 그, 아마 공부 이렇게 다채롭게 하면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 포식 있지 않습니까? 실제 포식. 폭식. 문화적으로도 폭식 문화가 지금 있는 거죠. 그 짱도 그렇고. 마음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먹방을 보기도 하고 막 먹는 거. 주변에 누구는 없으시고요. 아니면 거식. 거식일 경우에는 자기 통제력의 확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문제가 아닐 수가 있고, 둘 다 섭식 장애인데, 포식의 메커니즘이랑 절식, 아예 못 먹는 거식의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는데, 개인 문제는 아니다. 둘 다. 취향과 개인과 영양소 문제가 아니다. 이게 특히 유리쌤이 정리해 주신 바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서 가지는 어떤 이 반사적 태도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좋았는데 그 마지막 문단에 이 이진법이 포만과 배고픔 요 두 개가 이제 물리적 조건도 그런데 생각을 할 때도 세상을 포만된 상태와 굶주린 상태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분하는 거, 이것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고, 동화는 뭐 다 먹는 얘기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고 싶고, 그래서 먹는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은 35, 이게 이제 그 내 주술의 덤불암탉이요. 오 내 주술의 작은 덤불암탉이요. 오 유쾌한 웃음소리요. 쾌활한 장난이요. 나는 내 경작지 동무들의 목청으로 소리칠 것이라네. 그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네. 그들의 목소리는 똑똑새의 목소리라네. 그것은 그들의 목청이 아니라네. 그들의 목청은 카바크새의 목청이라네. 우리는 작업할 때 소리치네. 우리는 우리의 경작지를 자랑하네. 이게 그 주문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조건을 다 봐야 되죠. 조건을 다 봐야 되는데 특히 34는 이 하이데거의 기술론이라고 하는 흑과 주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35의 주문 같은 경우는 그들의 목소리를 내가 소리치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네요. 어, 요런, 이게 뭘 지시하느냐, 요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어법 같은 게 저는 궁금해집니다. 뭔 아니다, 고. 그래서 이 주술의 나라고 하는 주체가, 주어가, 이제,
뭐 누군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35. 그다음에 34가 이제 땅과의 관계입니다. 그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 유비쌤께서 출력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이데거의 기술론, 그 유비쌤 보실 수 있으신가요? 하이데거의 네, 여기 두 개. 기술에 대한 물음입니다. 기술에 대한 물음이고 이게 하이데거의 강연집에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요약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주술하고 기술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이제 구별해야 된다. 기술은 농경을 그 실제로 뭐 잘 꼬고, 잘 닦고, 랑 말의 층위는 완전히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어, 근데 이제 주술사의 경우에 기술자이기도 하고, 주술사이기도 해야 된다는 그 조건도 붙고요. 그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데, 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기술인데, 여기 이게 오후 시간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그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90? 92쪽. 92. 92네. 어, 말을 해가지고, 흐가 뭐 해주세요. 이런 거죠. 흐가 뭐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일어나라. 뭐, 동그라미다처럼 일어나라. 바나처럼 어떻게 되라. 흐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술이 땅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를 이제 분석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고, 제가 하이데거의 이제 기술론은 그 자체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몇 개 강조의 포인트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 기술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 기술론을 비판을 해서 오후에는 요게 이제 요약된 요 글에 대한 요약을 나카자와 시니치가 하는 건데요. 기술에 대한 물음.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라는 분이 기술을 서양 근대 기술과 서양 고대 기술을 비교를 하십니다. 특히 서양 고대 기술에서 기술은 진리를 끌어내는 어떤 재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대 기술은 진리랑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진리와 상관없는 요소들을 토해내게 하는 재주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기술의 그리스적 모델을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 이 1번, 유쌤 보고 계시죠? 네, 네, 갑니다. 그러면 기술은 뭐냐면, 포이에시스라고 한다. 시가 포엠이죠. 이 단어에서 나왔다. 뭐야, 시하고 기술이?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같은 거다.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적 방식으로 이렇게 더 우리가 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존재하는 진리를 끄집어낸 언어적 상태인 거예요. 시가. 우리 뭐 자기 정서를 표현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래서 기술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은폐된 것이 비은폐 상태로 나타내도록 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 포ie시스. 은폐된, 뭐 말을, 은폐는 또 부정인데 비은폐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한 거니? 뭐 이런 거고. 기술은 탈은폐의 양식이다. 탈이 비는 뭔 상관이냐. 이런 게 이제 이 책을 읽으니까 문제가 되나 봐요. 근데 핵심은 기술은 진리를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 자연에 막 구슬려가지고 진리가 나오게끔 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은폐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면은 현대 기술은 닥달한다, 닥달. 이게 약간 구슬려가지고 막 이렇게 달래고 구슬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 괴롭혀가지고 표현하게 한다. 그런데, 음, 이렇게 진리가 끄집어내지는데, 그런데 끄집어내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 그게 비음패다. 지금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도 저는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말을 또 왜 이렇게 해놨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인데요. 이렇게 자연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폐되어 있다. 사람이 보기에 그렇겠죠. 그거를 애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연에서 끄집어내어진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 탈은폐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비은폐성, 은폐될, 그러니까 탈은폐될 수 없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좀 전에 92쪽에 그거에서 이 산호섬 사람들은 이 자연의 주술을 거는 이유는 다 기술로 다 했는데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힘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러니까 제가 하이데거의 기술론이 이 91페이지 요 주문을 읽기에 좋다라기보다 기술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자연과 맺는 관계 방식이니까 자연과 맺는 관계 방식으로서 기술과 주술을 다시 정의해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까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주술은 아까 이제 수정쌤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후기를 따르면은 그리고 기술에 대한 그 정의가 있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오펜스프 8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가면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9장에 사갈리 있잖아요. 사갈리, 분배의식. 수업을 해와가지고 좀 나누는 의식도 1번은 가장 고려돼야 할 대상이 순서적으로는 조상의 영들이다. 이렇게 있고, 여기서 그 지난주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식인 문제 유쌤 좀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못 가져오셨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하나 샀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 주문해서 올 거기 때문에 이 끌고 오려고요. 책이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어. 캐리어를 샀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캐리어, 캐리어를 그래. 고를 지금 캐리어를 사든지 책을 갖다 놨든지 딱 필요한 건 여기 없고, 정말. 캐리어를 급히 제가 어제 주문을 하고. 지난주에 몇 페이지냐면, 이거 지금 두껍다. 지난주에 몇 페이지인데? 515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긴 아닌가요? 515도 해야 됩니다. 515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515를 먼저 보면은, 어떤 동네의 주술이 치유 주술인데 그것도 알고 보면 아플 때 하는 주술이 아니고 풍요로울 때 들어가는 주술이라서 풍요로울 때 절식을 시킨다. 그게 치유다라고 해서 주술이 차이가 없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수영쌤 어떠십니까?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잊었어요.
그치, 그치. 아, 너무 현명한 것 같아요. 풍요로울 때 절식. 진짜 이게 어, 치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방.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제 경험에 잘 될 때 사고 나요. 어떤 식으로 사고가, 아니, 안 될 때도 사고가 나. 안 될 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집안의 일이죠. 어제는 그냥 집이 망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어제 연구실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집안의 한 예고, 잘 될 때,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 저의 이론, 이건 책을 벗어난 저의 이론인데, 역시 성 문제에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아, 성 문제에서는 아니다. 역시 그 연애 스캔들이 이상하게 터져요. 저는 잘 될 때 사인을, 어,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잘 될 때. 근데 왜 성이냐? 이 자기 욕망과 관련이 있고, 이 잘 되는 기운을 사유화하려고 하면, 그렇게, 지금 뭐 전혀 경험이 없으시죠, 지금. 여튼 잘 그런, 돼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회사나 이렇다기보다 어떤 조직이, 저의 경험이에요, 경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두루두루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성과도 잘 나오고 서로 합의되게 잘 날 때, 그때 바로 성스캔들이 나곤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그 기운을, 저의 분석은 이게 내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인데도, 어, 그걸 나를 돋보이기 위한 장치로, 지금 너무 이상하게 정리해서 지금 경험이 좀 이거 다르니까 그런데요. 어떤 저의 그 조직 경험에서는 성이라는 것이 되게 그, 그 관리한 어떤 키워드로. 그 다음에 이 식인은 어디 있었냐면은, 식인을 가자요. 이 식인이 455쪽입니다. 자, 455쪽에 이게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이 대부분의 수고를 담당한다. 아니, 아버지, 나 아들은 외삼촌의 후계인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수고를 담당하는데, 그들은 시신을 씻고 단장해야 하며, 시신을 묻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남자의 살을 맛보고, 뼈를 어떤 조각들을 석회 주걱으로, 두개골은 석회 단지로 사용하는 등의 이 머리를 그릇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게 지금 그 이게 해체라고 할까요? 조각조각 지금 이 시신을 다른 용도로 갖고 있게끔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처음 이게 이제 순서는 뼈를 얻으려면은 살이 없어져야 될 거니까 이게 고기가 이래 되니까 일단 피부가 걷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살을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뼈가 남는 거죠. 자, 이런 순서가 여기 나와 있다. 그런데 뼈 중에도 두개골이 좀 문제가 된다. 그 일은 혐오감을 일으켜서 구역질도 있는데 귀찮고 힘들다. 그 다음에 공평한 교환, 그러니까 제가 이 문단을 내용적으로 끊는다면 여기서 앞뒤로 끊어질 것 같아요. 앞에 거는 그 씬이죠, 씬. 피부를 걷어, 살을 덜어, 뭐라 그러니까 뼈를 발굴을 해. 그다음에 그걸 그릇으로 써.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 그 정리하는 거잖아. 이게 교환이다. 이게 지금 교환의 문제다. 여기 지금 제가 잘 읽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는 사건에 대한 묘사적 진술이고, 여기서는 이게 교환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랑 교환하냐? 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이걸 다 하냐? 그러면 1번은 어머니 대신이에요. 1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해석을 제가 해보면은 1번은 아버지 엄마 사이 관계가 교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난주에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이게 성에 대해서 아내의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배우자의 성에 대해서 남자는 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선물 주고 이런 것보다 아내의 소유물인 굳이 말하자면 그 자식한테 이렇게 한다죠. 근데 지금 요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엄마 대신이니까 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삼촌이 왜 못 들어오냐면 부부관계에 대한 의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이제 해온 게, 그럼 이제 성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잘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근데 그 직전에 잘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게임 왔다 갔다 왔다 했으니까. 그럼 직전에 잘한 거 아내가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아들이 대신한다. 이렇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은, 음, 이게 이제, 그, 이제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여기서 빠진 건데, 여기서 빠진 거고, 자, 이걸 어디서 찾아왔냐면은, 이게 제가 식인 문제를 공부, 좀 전에 그 페이지는 어디 간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몇 쪽? 지금 15? 515?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 지금. 515? 식인. 아, 456? 455. 455. 400,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 455. 자, 여기서 제가 참고로 하는 식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종래 식인. 종래 식인은 전문용어로 엔도카니발리즘. 카니발이 식인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니발이다 이거면 기본적으로 식인잔치, 이런 거고. 그런데 엔도는 그러니까 안으로 먹는다. 그래서 엔도 카니발리즘을 연구하고 그 장르를 다룬 죽음과 오른손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로베르 예르츠라는 인류학자가 쓴 책입니다. 유리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 되겠네요. 요 엔도 카니발리즘을 다루는 요거를 제가 다시 봤는데 관련된 페이지는 지금 책이 없어요. 요까지 제가 들고 오시라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한 게 어제 11시 반이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 페이지만 26, 39. 책 지금 있으십니까, 유리쌤? 제가 지금 없다. 나도 나와 있어. 알겠습니다. 26, 39 이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리노프스키가 역주 있지 않습니까? 역주. 역주에 보면은 유기쁨 선생님이 이 책을 다시 보시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걸 유기쁨 선생님이 말리노프스키의 다른 책을 보고 정리를 하신 거죠. 근데 로베르 예르츠는 엔도 카니발리즘이라든가 장래의 일반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맞다라기보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입니다. 26페이지를 제가 보면 선생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모든 인류의 장래는 두 번, 1차장과 2차장을 한다. 네, 이게 로베르 에르치의 주장입니다. 1차장은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목표는 시체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1차장에서는. 2차장은 그러니까 1차장의 이유, 주인공은 시체예요. 시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체를 위해서. 죽은 자의 육신을 정화를 해야 돼요. 근데 살은 너무 많은 역사와 기억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정화된 상태가 이제 뼈만 있는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럼 이제 죽은 자를 완전히 뼈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2차장이 시작이 됩니다. 2차장은 뭐냐면 죽은 자는 이제 완전히 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그 숲 있지 않습니까? 숲. 조상들의 세계에 이제 그거야말로 금이환영인데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입성을 할 때 일단 정화가 돼야 된 다음에 엄청나게 금이환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꾸며져야 돼요.
거의 지금 느낌이 오시죠? 그게 2차장 때, 그러니까 1차장은 정화를 시켜가지고 저쪽 세계에서 왔다는 것처럼 돌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뼈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순결한 저승세계의 표상 같은 거고, 살은 많은 혼들과 뭐, 2교시, 5 거를 보면 스피리트들로 이렇게 이제 오염도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은 여기 교란이 생겨가지고 더러워지죠. 죽는 그 순간부터는, 죽는 순간은 모든 배치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정이, 그러니까 숨이 끊어서 갑자기 사라진다고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 로베르트 에르츠의 그 죽음 조사에 따르면은, 죽어가는 그 육신은 이 배치를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어떤 위치에 가 있었는데, 죽는 그 순간부터는 위치를 갖지를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시간이 이렇게 그 똑같은 방식으로 다 입신이 썩는 게 아니고 또 날씨도 있고 조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장 때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거의 돌려요. 그러니까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면 코앞까지 가 있어요. 이 시신이. 그런데 2차 장 때는 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알아서 가는데 그 문으로 밀어주는 것까지는 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근데 이제 여기 제일 재밌는 거는 거기 들여보낼 때 구슬리고 달래가지고 이 완전히 순결하게 된 이 영혼을 괜찮아 안 돌아와도 돼 이러면서 여기서 교환이라는 단어를 로베르 에르츠가 씁니다. 이때 뭘 해야 되냐면 교환이 이렇게 이제 등가 교환이라기보다 받았으니까 돌려줄게요. 이런 거죠. 그럼 산자들의 공동체는 그 아까 거기 경계면 저승들의 세계로부터 누군가 받았잖아요. 그 덕분에 잘 살았어. 그러니까 빚을 진 거예요. 이 공동체가. 죽은 자들의 세계. 이 교환은 누구라고 하냐면 공동체가 빚을 진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한테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게 뭘 해결하냐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교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엄마에 대해서 요 두 부부가 갖는 받았고 주고 이거 고마워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주고 이거를 그게 이제 갑자기 중단이 됐을 때 아들이 그 마지막 구간을 백업을 해주는 그 교환이죠. 등가 교환은 아니고. 요걸 교환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기서부터 오늘 오후도 양이 정말 많네요. 오늘 오후는 그 삼각형 표준 순수 증여? 그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등가 교환 아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교환이 하나는 그거고, 생물학적인 부부관계. 두 번째는 이 공동체가 저 공동체에게 부채를 졌다는 거를 이렇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갈 때 싸들고 가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서 그 교환의 두 단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1차장의 목표랑 2차장의 목표. 자, 요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식인은 왜 들어갔냐? 식인이 왜 그 방법이냐죠. 그 방법. 식인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로베르 에르츠는 살 있지 않습니까? 살. 살을 가장 빨리 떨어뜨리는 방법이 먹어 치우는 것보다 있을까요? 자연에 그냥 두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먹어. 그럼 순식간에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패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자,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는 거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니야. 웰컴이지, 웰컴. 거기가 아까 율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힘들의 원초적 관계가 있는 데잖아요. 낙원이죠, 낙원. 그게 나쁜 일이 아니야. 빨리 가면 더 좋지.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힘들의 흡수라는 차원에서도 그 살아있었던 자의 그런 것도 있고, 이걸 이제 책엔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빚을 아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빚을 갚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부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걸 먹죠. 근데 아들은 왜 이게 역겹고 괴로우냐면 이게 웰 에리치의 책을 보니까 시체가 맛이 없어라기보다 어, 이 아들도 아버지의 직계잖아요. 이게 또 다른 지금 생각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직계도 지금 그 경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빨리 이 일을 끝내야 일상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너무 괴롭고 피곤하고 아들 자체도 자기 존재성이 지금 매우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자, 목표는 정화시키는 거고 정화 속도를 높이는 것 중에 먹어서 싸는 것보다 더 빠른 거는 없고 그러면 아버지 좋고 나 좋고. 그냥 요 설명으로 로렌츠 에리스가 설명합니다. 근데 감정적 요구를 마리노프스키가 강조한 해석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상관적으로 이게 유리쌤 지금 어떠십니까? 어, 네, 그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 친족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된다고 해야 될까? 네, 좀 되게 위태로운 위치에 있어서 네. 기간을 두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 그런 거 읽은 기억 나고요. 그거랑 이 감정을 결부시킬 수 있겠구나. 들고요. 이중적인 감정이라는 자체가 되게 교란되어 있는 오케이, 오케이.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좀 좋네요. 그게 그리운데 슬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이, 방점은, 그러니까 교란돼 있는 거. 그거는 안 좋은 거. 요거죠, 요거. 그래서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가 아니라 교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 혼란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이들은 이해한다. 이러면 될까요? 수영쌤 어떠십니까? 어, 지난주에 막힌 게 이제 감정, 어디 어떻게 봐야 될까랑 교환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설명, 이런 부분. 이제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는 두 개의 교환력이 들어가 있다. 아내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의무. 그 다음에 그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에 그 이렇게 서로 지는 의무. 그 죽음과 네, 오른손에서 그 네, 이중장 네, 하면서 이렇게 빨리 시신을 부패해야 된다고 네. 설명하면서 현대의 화장도 그 그 중에 중에 하나다. 하나라고 네네. 했던 게 기억이 네. 나네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속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왜냐면은 엄청난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키님 어떠십니까? 막 곰들 죽이고 이럴 때도 네. 뼈를 나중에 다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것도 일종의 네네, 그렇죠, 장례예요. 그렇죠. 동물에 네. 대한 장례의 네, 식이라고 생각해요. 북해도 갔을 때 똑같은데, 봐봐. 네, 그 어린 곰이, 새끼 곰인데, 저쪽에서 온, 그러니까 사신이죠, 사신. 엠버서더. 엠버서더야. 그러는데, 가셔야지 할 때, 걔를, 그 3살, 2살 된 애를, 그 화살로 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창으로 찔러가지고 막 피 흘리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돌아가시는 중이고, 정화되는 중이고, 그거를 이제 어린애들이 다 봐야 보죠, 이렇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원래 엠버서더로 오셔가지고, 엠버서더로 가실 때, 막 이렇게 얼마나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오늘 오후에 하면은 사냥이라고 하는 게 이 대칭성 게임이다. 주고받는 게임이다라고 오늘 오후에 1장이죠, 1장. 수렵이 거의 그 장래랑 지금 메커니즘이 같죠. 그러니까 수렵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동물을 죽여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렇게 지금 딴 문제고 동물이 왔기 때문에 잡는다는 거는 저쪽도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그 표식이고 왜냐면 보내줬으니까 전 단계 그동안 먹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식에 있어서 라든지 그 선사 문화에서 이 선사의 식습관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 뭐 이렇게 후기 구석기 그게 깨끗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살은 썩지. 그런데 그 발골된 뼈가 너무 이렇게 잘 갖추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의 경우에 신체의 모든 부위가 그 어떤 자리에서 다 나왔다. 이건 뭐냐면은 먹고 가다 택 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요거트 끝에서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이 먹어준다라는 게 이 정화를 구석구석 다 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남김없이 먹어준다. 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발라주다라는 좋은 발라버리겠어. 이게 전문 용어를 쓸까요? 우리 넷은 발라버리죠. 어떠십니까, 수정쌤? 최고의 예. 그 생선을 먹을 때도 예전에 연어랑 고래 먹을 때도 그 뼈를 네네. 그대로 다시 되돌려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북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 까마귀. 왜? 쓰레기를 안 남겨. 얘는 다 먹어. 신일세. 그 바르기의 천재네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가장 잘 바르는 애가 최고의 저는 그게 지금 좀 그 더 이해하게 돼서 좋네요. 쓰레기를 안 남긴다고 그래야지 환경을 생각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지금 보니까 위대한 능력이죠. 빨리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신성한 거고. 그래서 어떠십니까? 까마귀가 많이 먹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지금도 그럴까? 농경이어가지고 재수없다. 이러고 있고. 요게 유쌤 기쁘십니까? 여기까지 도착했네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담일 때 그럼 뼈까지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것이 또 안 돼. 근데 갈아먹는 갈아먹는 배 말고 갈아먹는 뼈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로베르 에르츠는 뼈를 정화의 표식으로 봐가지고 되게 이렇게 신성시한 어떤 다약 쪽 인도네시아 맞죠? 인도네시아 그걸 이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읽은 많은 거에는 뼈를 갈아먹고 찍어 먹고 뭐 석회 뭐 하고 뭐 다양한 요리법이 있었는데 몸에 안 좋을 것 그 같기도 하고 뼈와 돌의 연관성은 그거는 질이 다릅니다. 음, 뼈는 살이 있었잖아요. 뼈가 가리키는 진짜 일본 소설도 참 많아. 양석일이라는 제일 조선인의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설 중에 그 끔찍한 소설가가 있어요. 딱 책을 열면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뭐 읽기 싫어 이런 건데 피가 낭자해. 그러니까 나쁜 남편이 나와가지고 마누라를 거의 닭 잡듯이 잡는 걸 막 쓰는 이런 건데 그 제목이 살과 뼈인지 피와 살인지 뭐 뼈가 들어가는 제목이 있어요. 폭력 뭐 이런 주제인데 그런데 간단하다고 해서 같이 갈 수 없는 그 두 개가 아니죠 뭐 생각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브리안드 곡간이고 보아이막에 너무 재밌고 뒤에 그 말로프스키 직접 손으로 그리신 거죠. 이거 진짜 그림 잘 그려야 되나 봐. 이 큰 저의 흠결이. 그림이 재주가 없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림 실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요. 거기 명칭이 되게 많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주술의 그 명칭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말리도프스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그림으로 볼 때, 독자인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는 건 이 이름이 다, 이게 그냥 집이 아니다고
재밌는 거는 개인의 주택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자기 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강하게는 어떤 느낌 그런 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사적 사유에 대해서 매우 유의하고 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오후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교의 진화사에 대해서 끊고 생각해야 됩니다. 진화 개념 종교에 넣지 말자가 나카자 신지 생각이죠. 스피리트들의 세계가 있다가 유의신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 생각 잘 유의하면 돼. 여기도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원시 공동체에 있다가 사적 소유를 알게 됐다가 아니고 사적 소유에 대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개인이 갖는 정서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에 대한 그다음에 그게 개념의 내포가 어떻든지 소유에 대해서 매우 저는 이번에 읽을 때 이 스트레스 받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사적인 욕망을 관리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트러블리안인들. 근데 우리도 사적 욕망을 관리해야 된다는, 지금은 진짜로 공사가 역전이 됐잖아요. 이거 어떤 프레임으로 볼까인데, 저 그게 되게 일리가 있었어요. 얘들 그룹 말고 오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십니까? 전 드디어 저희 딸내미들이 그러고 나가는데, 이거 씨발. 그렇게 내가 욕을 세게 했는데, 저것들이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제발 공부 좀 해. 막 아침에 공부나 해. 이러는데, 이걸 이제 말고 오잖아요. 이거 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고 집에서 말아야 되죠, 집에서. 자기들이 무슨 대법관도 아닌데, 바쁜 일도 없으면서. 집에서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진지쌤이 얘기하시던데, 나가도 어차피 아는 사람 없고, 다시 볼 사람 아니고, 난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다 말고 있던데, 아침에? 지하철에서 다 말고 풀 메이크업 화장하고 있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남은 사라졌어. 나랑 내 거울만 있으면 돼. 뭐, 이게, 사적인 이 세계가 공적인 세계로 쏟아져 나가가지고 사밖에 없죠. 이 완전 역전이 일어났다. 여기도 역전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한다. 자, 첫 번째, 그 주술 있지 않습니까? 주술, 주술. 이게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이런 주술과 같이 가죠. 요 집의 그 창고의 축성 자체가. 그래서 1권 가지고 계시죠? 1권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은 482, 482인데, 우리가 482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 482. 내 얌 창고는 닻을 내렸네, 닻을 내렸네, 이렇게 하면서, 뭐야, 닷 내려라, 뭐야, 닷 내려라, 뭐야, 닷 내려라, 요게 다 이 구성 요소들이다. 그리고 이게 전체가 카노 비율을 쓴다. 창고가. 요거가 레비스트로스의 신학의 레비스트로스가 공동체의 비율을 칸으로 쓴다.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창고 모델로 생각해야 된다 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공동체가 뭐 마을 회관을 칸으로 쓴다 이게 아니고 마을 곳간을 창고로 쓴다 여서 재밌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재밌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하위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등한데 이 허세가 하위 콤플렉스다. 그러니까 주제가 안 되는데 설쳐댕기면 제가 콤플렉스다, 콤플렉스.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무슨 콤플렉스를 여기 갖다 붙이나. 그러니까 오만이다. 그게 오만입니다. 오만. 요런 단어도 이 평가의 단어가 재밌었고, 그 다음에 그 2권에 55쪽. 55쪽에 저는 55쪽에 55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교육용 창고, 애들 창고 있잖아요. 아직 그 가족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게 있지도 않고, 그런데
55에 이 그 어린 소녀들을 위해 모형 부아이마가 또 있다. 애들이 반은 장난인데 약간 거칠해. 그런데 좀 점차 진지해진다. 이래서 자기 그 부아이마를 갖는다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달까? 뭐 이런 풍경 같은 것도 그려져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이 발제하시면서 재밌으셨던 부분,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 어, 일단은 그 교육용 모형 부화가 조그맣게 네. 했는데 매우 마음을 끄는 모양이다. 보기만 해도 그래서 뭐 저 트리하우스라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집, 나무 위에 짓는 집도 떠올랐고, 그다음에 그 북미 인디언 전시에서는 그 집 텐트를 여자들이 짓는데 소녀들한테 모형을 주는 것도 그러니까요. 떠올랐어요. 모형을 지어보게 하는 게 있었어요. 맞네, 맞네. 네, 유리쌤 또? 어, 그림을 계속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입체적이니까 그냥 서술만으로는 못 따라가고 계속 뭐 이렇게 평면은 어떻지? 이때는 어떻지?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잘 그렸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제가 잘 그랬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페이지 넘어가면서 재밌었어요. 이게 67쪽에 보면, 측면. 아, 그렇지. 측면이 있지. 그 다음에 정면. 아, 그렇지. 정면이, 아, 그림을 그릴 때 도대체 어디 측면? 그 다음에 구조. 이 들춰보면 요렇게고, 그 다음에 구조와 구획인데, 측면 종단면? 이거는, 아니, 뭐, 그 다음에 횡단면? 이게, 이거 본인이 어디까지 거둘 수 있었을까 싶은데, 마리노프스키가. 이 큰 이 개방형 창고. 이방인이고 뭐 축성이고 근데 하여튼 이게 저는 그 종단면 행단면 그다음에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앞거는 하여튼 그 구획 부분을 종단면 행단면으로 한 게 그다음에 지붕 구조 기계 구조 그 인력자는 기본적으로 건축도 좀 알고 요리도 좀 하고 지금 되게 바쁜 직업이다. 수학 도형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계도 그래요. 센스가 있다는데, 건축이다. 이 말리노프스키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그 유비쌤의 글에 따르면 요건 유비쌤이 얘기해 볼까요? 기이한 변덕? 이거 좀 더 유비쌤이 드셨던 생각 얘기해 주세요. 어, 그냥 서술을 따라가면서 이 말리노프스키가 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었겠다. 중요하면 네. 더 멋있고 막 더 신경 쓰고 막 까탈스럽게 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충 할 수가 했을 때 말리노프스키가 거기 멈춰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지만 결국은 기이한 변덕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지나가고 더 이상의 해설을 하지 않는 것도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을까라는 걸 더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제 주변에도 있나 네.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저는 유쌤의 그런 기준에 요거를 보면 애들의 이게 떠오르고, 그렇게 떠오르고, 뭐가 이렇게 계속 떠오르시면서 찾아보시는 대로 이렇게 시선이 가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아까도 더 좋았고, 요게 저는 또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유쌤의 그 요약의 첫 번째 문장처럼, 어떤 이거는 되게 주술의 우위 기술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뭘 보느냐를 지금 말리노프스키가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말리노프스키가 보기에 허락하게 대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읽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여기서 접근이 지금 뭐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말씀이 주관이라기보다 웬만하면 또 되게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 단어도 되게 좋네. 까탈스럽게. 되게 막 이렇게 이제 가려가면서 막 따지면서 뭐 너 가와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도 얘가 눈에 띄게, 이게 핵심은 가장 중요한데, 아니 뭐야, 저것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아니, 저는 요게, 그렇죠. 이게 되게 후퇴한 진술이죠. 후퇴한 진술. 변덕이다 이걸로 끝내는 건 지금. 아, 여기도 이유가 있을 텐데로 가야 되잖아요. 말도부스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기이하다, 뭐 도대체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옥현 쌤 어떠십니까? 이 물질적인 부분. 저는 이거 사진을 보면서 이 근육들이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냥, 역시 요동하는 사람의 근육이 네. 다르구나. 이번에는 근육이 좀 보이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옥현 쌤, 그 수현 쌤 뭘 보셨습니까? 그 중요한 성스러운 공간인데 상대적으로 뭐 대충 만든다 할 때 그 그러면 그 주술을 써서 옆에 다르게 그 튼튼하게 지은 애들을 닮아라 이럴 건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 동네의 개방형 창고는 하나고, 다른 바닥은 아예 주술이 안 들어갈 거고, 바닥 말고 바로 옆에? 옆에 아, 벽면이나 뭐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러고. 이게 이제 물체적 관계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제가 또 본 거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재료가 두 가지 욕구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 주변을 좀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거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잘 이렇게 멋지게 휘어지는,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다도 있고, 그 모양이어야 되는 주술적 이유도 있고, 모양을 만족시켜야 되고, 기술적 구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를 찾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은 것도 한참 멀리 간다. 뭐 힘들어서 찾아온다.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재주가 많죠. 저는 이 사진들에서 어디서나 참 사람이 많네. 이런 것도 네, 들어오고. 여기서 오늘을 일단, 우리 오후에 다시 보겠지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켄 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풍부랑 은유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고, 그다음에 뭐 존재 전에 말이 있었다 이런 네. 것도 좀 더 생각해보고 싶고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엄청난 능력이죠. 그 수영쌤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제가 관심을 끈 단어는 형상이었던 것 같아요. 형상과 네, 언어의 관계. 네. 추상적인 단어를 좋아하시죠. 추상적이고 아니고 여기 형상이 되게 네네네. 구체적인 느낌. 아니, 여기는 구체적인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형상이라는 주제 자체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체적인 형상을 네.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 주제 자체는 전 자유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거. 네. 이 사람들이 뭐 먹는지 관심 있어. 지금 수영쌤 관심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형상이라는 게 지금 다시? 이 사람들이 형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또 네. 내려오죠. 자, 그리고 유리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옥견쌤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이 났는데 사진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갈수록 꼼꼼히 막 자세히 막 네. 돋보기는 없지만 돋보기처럼 막 보게 되고 근육도 보고 근데 이제 필름 카메라잖아요. 600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차렷 자세로 사진 찍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차렷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디카로 찍으니까 막 활동하는 사진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그 상황도 좀 떠오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치우고 찍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깨끗하니까.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 원두막 같은 단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다 그치. 다른 데를 보면서 찍힌 그 하얀 옷 입은 네, 사진도 네. 사실은 지금 그런 사진이 있다면 되게 코믹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서로 닿게 앉아가지고 좁은 목욕탕, 뭐 찜질방에 있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라고 하면은 건축이라는 말을 트로브리안드에서도 적용해서 쓰고 뭐 지금 현재 우리도 늘 쓰는 말이지만 준비 기간이 길다는 것이 가장 저는 차이점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네. 재료를 재료상에서 트럭으로 당장 사올 수 없고 하나하나 자연에서 만들고 가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당연히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은 그냥 사는 것? 간단하게 돈 들여서 사기 음, 때문에 시간적으로 축소되어 있고 음. 내가 하는 내가 만약에 뭘 한다라고 할 때 그 건축에서 그 재료 준비 부분은 떨어져서 덜 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주 좋네요. 준비 기간의 문제고, 어, 저도 지금 그 주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농경 주술할 때 전체 프로세스의 속도 있잖아요. 앞부분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 준비할 때, 일단 세례해, 뭐, 치유해, 뭐, 그러니까 이제 도구를 치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수업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단 빨리, 경작도 해야 되지만 호흡이 빨라지더라고요, 전체 이게. 뛰어다니. 거의 막 뛰어다녀. 뛰어다녀. 근데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거 좋네요. 준비라고 하는 것, 준비, 어디서부터가 농경인 걸까도 있고, 어디서부터가 그 건축인 걸까 하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유리쌤? 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상태를 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사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역시 그 준비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그 이름이 다 있다는 거, 전 그것도 감동적이긴 했는데, 제가 한반도 석기 술래기 요거 쓰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도구의 세부 명칭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예를 들면 도끼다 이러면 자루가 있고, 날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부 명칭을. 그리고 제가 지금 톡이다, 이것까지는 단어를 아는데, 뭐, 손잡이, 입, 발, 뭐, 이건 도저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읽고 세부를 몰라서. 그래서 이 세부를 안다는 것과도 지금 준비라고 할까.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가 지금 아주 이렇게, 뭐랄까, 뜨끈뜨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이렇게 무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친밀한데, 예를 들면 요거 명칭 아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퍼인데, 지퍼는 이거고, 지퍼 고리야? 이것도 고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지면은, 제가 이거 어디서 또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번 주 악기박물관 가잖아요? 필이 이거 용어를 몰라. 리드, 이게 입 닫는 아, 부분이잖아요. 이게 처음 들어봤고, 피아노도 건반까지는 아는데, 더 들어가면 그 명칭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피리도 뭐가 있어야 피리고 플룻은 뭐고 이 전체가 세부 명칭에 대한 그 모르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반도 석기순례는 인류학자답게 세상에 많은 물건의 이름 연습하기 이런 목표도 세우게 되는데 제가 세계 뭐 만물사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연구실에 그 큰 거 하나를 선물 받아서 뒀는데 거기 보면 기도 안 차요. 옷 있지 않습니까? 옷? 뭐 브래지어 그 후크는 뭐라고 부르면 뭐 이런 정도의 얘기 그런데
저는 그런 명칭을 안다는 것, 뭐 요런 거, 요리쌤 요거는 어떠십니까? 준비기간과 뭐 이런 부분? 그 팀통에 달린 이런 부속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사고 파는 시장에서나 혹은 만드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생각해봤더니 이용자는 모를 수 있겠다. 왜냐면 혼자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네. 만드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만들거나 시장에서 네. 거래하려면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뭐 알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선생님 말씀 들었어요. 아주 좋네요. 우리가 만물의 세부 명칭을 안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가와, 그 다음에, 저는 그 채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종류를 모르거니와, 종류는 둘째치고 부위도 몰라요. 이게 머리야, 이게 발이야, 이거 뭐라 그래, 이파리 뭐,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주술로 물들어 있는 세계는 모든 거에서 형상적 그 본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레비스트루스의 야생의 사고 1장에 따르면은 보캐브러리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뭐 개미 똥구멍 이거는 뭐 그 정도로 많이 한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주술사의 가장 큰 능력은 기상학 포함해가지고 박물학 능력입니다. 일단 주술은 그냥 그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술사가 아주 그 수준이 높다는 거는 박물학적 지식인데, 박물이 많은 물건에 대한, 많은 물체에 대한 지식. 요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은 내추럴, 이게 히스토리?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미슨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지는 이게 박물학적 지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안다는 게 뭐냐면 그 세부 명칭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아주 빠삭하게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만물의 이름에 대해서 박식하다. 박식도 좋네요. 박식도 좋네요. 그 다음에 주술사 바로 아래 등급이 누굽니까? 사냥꾼입니다. 거의 동렬에 가는데 등급은 주술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박물학적으로 이렇게 오후에 그까지 오늘 나오면 좋겠네요. 사냥꾼도 주술사만큼은 알아야 돼요. 근데 주술사는 탄생에도 관여할 수 있지만 사냥꾼이 탄생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급이 낮아집니다. 요런 것도 인상적인데 만물의 이름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야생의 사고 1장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중간 안녕하고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